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작은 시골 마을. 그 강가에 맞닿은 낡은 흙집에 강태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은 하고도 새해를 더 넘긴 그의 얼굴에는 강물처럼 깊고 잔잔한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죠. 몇 해 전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진돗개 헤이리가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말벗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아 밤새 안녕하셨냐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헤이리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헤이리는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몸을 맡기며 가만히 눈을 감곤 했죠. 함께 마당을 쓸고 강가로 나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느릿한 걸음걸이에 맞춰 헤이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점심으로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푸성기로 차린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고 할아버지는 밥 한 숟갈을 뜬 뒤에는 늘 헤이리의 밥그릇부터 채워주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강변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의 시간도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헤이리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과 자식들마저 도시로 떠나버린 외로움을 묵묵히 함께 견뎌주는 삶의 마지막 동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고 또 사나웠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퍼붓는 비에 강물은 하루가 다르게 검붉은 빛을 띠며 불어났고 라디오에서는 연일 상류 지역의 댐 방류 소식과 함께 홍수 경보를 알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수위 표지판의 눈금은 위태롭게 상승하고 있었고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노인들은 올해 장마는 뭔가 심상찮여하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흙탕물의 거친 포효를 들으며 아내가 살아있을 적 함께 겪었던 작은 홍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집 마당까지 물이 차올라 밤새 가슴을 졸였었죠. 그는 낡았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집의 문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루 밑에 쌓아둔 장작더미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헤이리는 그런 할아버지의 분주한 모습과 바깥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와 달리 몹시 불안해하며 할아버지의 다리에 몸을 비비거나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강물 불어나는 소리는 마치 성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와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헤이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헤이리는 몇 해 전 바로 이맘때쯤에 큰 장마 때 강물에 떠내려온 것을 할아버지가 구해주었던 강아지였습니다. 그때도 녀석은 흠뻑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헤이리를 극진히 보살폈고 그때부터 헤이리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헤이라, 괜찮다, 괜찮을 게다 할아버지는 불안해하는 헤이리를 다독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할미가 살아있을 적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도 우리는 잘 이겨냈잖여. 이번에도 이 할애비만 믿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게다. 우리는 꼭 함께 있을 거니께 알았지? 헤이리는 그 말뜻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 할아버지의 손등을 부드럽게 핫고는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할아버지와 헤이리의 작은 방 안에는 잠시나마 평온함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요함도 잠시 한밤중에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금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댐의 수문이 추가로 개방되어 강물이 범람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지금 즉시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붉은 흙탕물이 집 마당을 넘어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죠. 순식간이었습니다. 헤이라, 정신 차려. 어서 피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헤이리를 깨워 급히 현관으로 향했지만 이미 현관문 아래로 흙탕물이 콸 PHLIN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가축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강물의 포효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헤이리의 목줄을 움켜쥐고 허둥지둥 대피할 길을 찾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 주변은 온통 거센 물살에 휩싸여 있었고 불과 몇 분 사이에 물은 할아버지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이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헤이리는 공포에 질려 깽깽거리며 할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헤이리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거센 물살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고 낡은 흙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삐걱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할아버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평소 헤이리가 잠자리로 쓰던 튼튼한 나무 계집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직접 두꺼운 통나무를 엮어 만들었던 것이라 웬만한 물살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헤이리를 계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헤이리는 영문을 모른 채 발버둥 치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계집 문을 낡은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매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품 안에 있던 비상용 건빵 봉지를 계집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내려가는 계집을 향해 이미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헤이라, 이놈아, 꼭 살아남아야 한다. 제발 제발 이 집이 널 지켜주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검붉은 흙탕물은 순식간에 계집을 집어삼켰고 헤이리가 탄 작은 방주는 거친 물살을 따라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헤이리를 떠나보낸 후 강 할아버지는 간신히 지붕 위로 올라가 부서진 용마루를 붙잡고 밤새도록 거센 물살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사방은 온통 검은 물결이었고 집과 가재도구들이 떠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절규만이 간간히 어둠을 갈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온몸은 흠뻑 젖어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헤일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새끼 우리 헤일이 무사해야 할 텐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헤이리의 이름만을 되뇌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기적적으로 구조보트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지붕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할아버지는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구조대원의 손을 잡는 순간에도 희미하게 헤이리는 우리 헤이리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구조된 할아버지는 즉시 마을회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탄식, 아이들의 불안한 울음이 뒤섞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그는 헤이리를 찾았고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영감님, 그런 큰 물에 개가 어찌 살아남았겠소.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하시오. 이웃들의 위로가 오히려 할아버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대피소에서의 며칠은 할아버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해도 거친 물살 속으로 사라지던 헤이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랍게곤 했죠. 입맛도 없어 배급되는 음식은 거의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혹시라도 헤이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대피소 게시판이나 구조 상황판 앞을 서성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헤이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헤이리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대신 자신이 헤이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헤이리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내를 잃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던 헤이리마저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냈다는 사실은 노인의 나은 삶의 의미마저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폭우가 그치고 성난 듯 포유하던 강물도 조금씩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진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집들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거나 흙더미에 파묻혔고 가재도구들은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의 집 역시 지붕만 간신히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이리와 함께했던 소소한 추억들이 깃든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망 속에서도 헤이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매일같이 강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헤이리가 혹은 헤이리가 탔던 계집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헤이라, 헤이라, 어디 있느냐, 내 새끼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헤이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둑을 따라 수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은 부르텄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헤이리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강가에는 떠내려온 쓰레기와 부러진 나뭇가지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 헤이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이제 그만하시오. 헤이리는 좋은 곳으로 갔을게요. 기운 차리셔야지. 이러다 영감님까지 큰일 나겠소.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의 위로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이리가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 거라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강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한 늙은 어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감님, 너무 상심 마시오. 이 강물이라는 것이 워낙 변덕스러워서 아주 작은 나룻배 하나도 수십 리바까지 멀쩡히 떠내려 보내기도 한다오. 아주 드문 일이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아주 없으란 법도 없지 않겠소? 그 말은 절망에 빠져있던 할아버지에게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래, 기적. 어쩌면 헤이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생각.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강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가닿기라도 한 듯 헤이리는 작은 나무 계집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보낸 그 순간부터 헤이리가 탄 계집은 거친 물살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었죠.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헤이리는 생전 처음 겪는 공포와 혼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계집은 거대한 파도에 실린 조각배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뒤집힐 듯 기울어졌으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헤이리는 겁에 질려 낑낑거렸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이 모든 공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절규, 이놈아, 꼭 살아남아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지독한 멀미가 헤이리를 괴롭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던져 넣어준 건빵 봉지는 이미 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헤이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조금씩 하치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계집 천장의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겨우겨우 갈증을 해소하기도 했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찜통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나무둥치나 바위와 부딪혀 계집 일부가 부서져 나가기도 했고 그때마다 헤이리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무 계집은 놀랍게도 거센 물살과 충격 속에서도 용케 해체되지 않고 헤이리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며칠 밤낮을 그렇게 표류했을까 거칠기만 하던 물살이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계집의 흔들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마침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계집이 어딘가에 세게 부딪히며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헤이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부서진 계집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강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성한 숲풀과 우뚝 솟은 나무들,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인가의 불빛. 헤이리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녀석은 부서진 문틈을 앞발과 주둥이로 필사적으로 넓혀 마침내 질퍽한 강기슭 진흙 바닥 위로 비틀거리며 내려설 수 있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낯선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지만 헤이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인님을 찾아야 해. 무트로 올라선 헤이리에게 낯선 땅에서의 고독한 여정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표류로 극도로 쇠약해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극심한 허기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녀석을 괴롭혔죠. 사방은 온통 처음 보는 풍경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헤이리는 본능적으로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바람결에 실려오는 주인의 냄새, 혹은 자신이 떠나온 집의 냄새가 그쪽 방향에서 느껴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저 자신을 떠나보냈던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일념이 발길을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헤이리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강가에서 죽은 물고기를 찾아 먹거나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피해 바위 틈이나 버려진 폐가에서 쪽잠을 잤죠. 낯선 환경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나운 들개들을 만나 쫓기기도 했고 먹이를 찾으러 민가 근처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몰골의 헤이리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헤이리를 보면 병이라도 올물세라 피하거나 험악한 표정으로 내쫓기 바빴죠. 헤이리는 그런 세상의 냉대 속에서
더욱더 주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을 굶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헤이리가 어느 시골 장터 근처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땅에 떨어진 빵 조각을 먹으려다 말고 자신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헤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먹으려던 빵의 절반을 떼어 헤이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헤이리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잠시 빵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빵을 먹어치웠죠. 아이는 그런 헤이리가 안쓰러웠는지 근처 식당에서 물 한 그릇까지 얻어다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의 온정이었지만 그것은 헤이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헤이리는 아이의 손을 한번 하차주고는 다시 주인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갈라지고 부르터 피가 배어나왔고 온몸의 털은 엉망으로 엉겨붙었지만 헤이리의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을 다시 만나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희망만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강 할아버지는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에서 이웃들의 도움으로 작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이리를 잃은 슬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죠. 매일 밤 꿈속에서 헤이리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제는 할아버지 앞에서 헤이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헤이리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헤이리가 계집과 함께 멈춰섰던 하류 마을에서 떠내려온 계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가 강 상류를 향해 며칠째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는 목격담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며칠 동안이나 같은 장소 주변을 맴돌며 덕쪽을 향해 나아가려는 개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기특하여 몇몇 젊은이들이 그 개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고 지역 유기견 보호단체에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을 잃고 길을 찾는 것 같아요. 털이 많이 빠지고 말랐지만 눈빛이 아주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목에는 낡은 가죽 목걸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그 게시물은 여러 사람을 거쳐 마침내 홍수 피해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한 대학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학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홍수 피해를 입은 상류 지역 마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죠. 그는 즉시 최 이장에게 연락을 취해 제보된 개의 인상착의와 특징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할아버님께서 잃어버리신 개가 아닐까요?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 이장은 반신반의하며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비록 낯선 배경이었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개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헤이리의 눈빛을 발견하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 이장은 당장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겠나 우리 헤이리는 벌써 하며 믿지 않으려던 할아버지도 사진 속 개의 모습을 보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리다. 우리 헤이리가 틀림없어. 털 색깔, 귀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렁그렁한 눈망울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헤이리와 똑같았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헤이리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곳은 너무나 먼 곳이었고 할아버지의 몸 상태도 아직 온전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영감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헤이리를 찾아 모셔오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차를 수배하고 자원봉사자와 연락을 취하며 헤이리를 찾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 할아버지는 최 이장과 마을 청년 몇몇,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헤이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하류 마을로 향했습니다. 낡은 트럭에 몸을 실은 할아버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함으로 터질 것 같았죠. 정말 우리 헤이리가 맞을까? 살아는 있을까? 나를 알아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헤이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하류 마을은 생각보다 컸고 헤이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SNS에 제보했던 사람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헤이리는 이미 며칠 전에 그곳을 떠나 다시 강 상류 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지쳐 보였는데도 계속 북쪽 강변을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간절히 찾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목격자의 말에 할아버지와 일행은 다시 트럭에 올라 강변을 따라 헤이리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헤이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의 마음은 초조해졌고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헤맸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적한 강변 숲길을 지나던 중 최 이장이 길가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거 헤이리 목걸이 아니오? 그곳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낡은 가죽 목걸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헤이리에게 직접 만들어 채워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리가 이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지친 몸도 잊은 채 목걸이가 발견된 풀숲 안쪽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터져라 헤이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라, 헤이라, 내 새끼야. 어디 있느냐. 이 할애비가 왔다. 제구장 기적 속에 또 다른 기적. 할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가 비에 젖은 숲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세찬 빗소리와 바람소리뿐 헤이리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할아버지의 눈앞이 절망으로 흐려지려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무언가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소? 할아버지의 말에 최 이장과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낑낑캥하는 지쳐 빠진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폭발할 듯이 뛰었습니다. 헤이리다. 우리 헤이리 소리가 틀림없어. 그는 목발을 짚는 것도 잊은 채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낙엽과 진흙으로 뒤덮인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작은 동굴처럼 움푹 팬 바위 아래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있는 헤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은 흙탕물과 마른 피로 뒤엉켜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가죽만 남은 듯 보였으며 눈은 거의 감긴 채 희미한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녀석은 아주 힘겹게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아주 작은 소리로 캥하고 울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한 달하고도 보름 만에 다시 만나는 자신의 헤일이었습니다.
헤일아, 내 강아지, 내 새끼.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헤이리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헤이리는 그런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라도 한 듯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할아버지를 향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오직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헤이리는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척해진 헤이리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내 새끼, 내 강아지, 살아있었구나. 이 험한 세상을 어찌 견디고 돌아왔느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헤일이 역시 할아버지의 얼굴을 연신하으며 기쁨과 안도,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한 달하고도 보름 만에 이루어진 그들의 재회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헤이리의 뒤를 따라 비에 젖은 숲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도 침통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헤이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헤이리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30년 전 큰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민구였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헤이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하던 강 할아버지는 아들 민구의 등장에 모든 것을 잊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습니다. 30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들이 어떻게 이 깊은 산속 헤이리와의 재회 현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민구는 멋쩍고도 죄스러운 표정으로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지, 저 민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만남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여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헤이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는 듯 번갈아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릴 뿐이었습니다. 민구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자신이 사는 강 하류 지역의 한적한 강변에서 떠내려온 헤이리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잃은 유기견이겠거니 생각하고 며칠 동안 밥과 물을 챙겨주었는데 헤이리가 유독 북쪽, 즉 강 상류 방향을 향해 애처롭게 짖거나 그쪽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여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죠. 그러던 중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상류 지역 마을에서 애타게 개를 찾는 노인이 있다는 소식을 SNS와 지역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헤이리의 사진을 찍어 제보하면서 아버지의 소식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버지와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지만 헤이리가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하려는 것을 보고는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헤이리와 함께 무작정 아버지가 계실지도 모를 옛 고향 마을 근처까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할아버지가 헤이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헤이리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풍기는 아주 미세하게 닮은 체취 때문에 민구를 따르면서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고 또 할아버지를 단번에 알아본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설명을 마친 민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구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마을로 가자꾸나.
헤일이도 너도 꼴이 말이 아니니. 그 말 속에는 아들을 향한 원망보다는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민구, 그리고 기적적으로 돌아온 헤일이는 함께 할아버지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의 동행은 어색하기 그지없었고 오가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헤일이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치거나 민구가 할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듯한 짧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전부였죠. 헤일이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겁고도 미묘한 긴장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때로는 할아버지의 손등을 핥고 때로는 민구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두 사람 모두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홍수로 반파되어 임시 거처나 다름없는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좁고 누추한 공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녁 식사 역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했고 민구는 그런 아버지를 곁눈질로 살피며 간간히 마른 기침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헤일이만이 두 사람의 발치에 번갈아 앉으며 꼬리를 치거나 밥풀을 흘리면 냉큼 받아먹는 등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환기시키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민구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 모든 어색함과 아픔을 이어줄 유일한 희망의 끈, 바로 헤일이가 있었습니다. 헤일이는 마치 두 사람의 화해를 바라는 듯 번갈아 그들의 잠자리에 다가가 코를 비비며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 속에서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헤일이와의 기적적인 재회, 그리고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운 아들 민구와의 30년 만의 만남은 강 할아버지에게 지난 며칠간의 홍수 피해와는 또 다른 종류의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가로놓여 있는 듯했죠. 민구는 홍수로 반파된 집을 둘러보며 묵묵히 잔해를 치우거나 헤일이의 상처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질문을 삼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서먹했죠. 밤이 되면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남짓의 젊은 민구가 도시로 나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던 날. 할아버지는 안정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농사일을 돕기를 바랐지만 민구는 완고했습니다. 아버지,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이 답답한 시골에서는 제 꿈을 펼칠 수 없단 말입니다. 결국 큰 다툼으로 번졌고 민구는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 볼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었죠. 할아버지는 그때 좀 더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던 것을 사무치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내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 후회와 그리움은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아 할아버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구 역시 밤마다 복잡한 심경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가 헤이리를 처음 발견한 것은 한 달 전쯤
자신이 사는 강 하류 지역의 한적한 강변에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강물이 크게 불어난 뒤였죠. 헤이리는 흙탕물에 흠뻑 젖어 거의 탈진한 상태로 감기슬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인을 잃은 평범한 유기견이겠거니 생각하고 동물보호소에 연락하려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고독이 어려있는 헤이리의 눈빛과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는 고향의 냄새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이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며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헤이리는 처음 며칠간은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구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구는 헤이리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30년 전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유기견과 같은 신세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헤이리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안 민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깊이 패인 상처를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헤이리가 기력을 되찾자 민구는 녀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유기견 커뮤니티에서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상류 지역 마을에서 애타게 개를 찾는 노인이 있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 개의 모습은 헤이리와 너무나 흡사했고 글에 묘사된 노인의 사연은 왠지 모르게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민구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헤이리가 계속해서 북쪽, 즉 강 상류 방향을 향해 애처롭게 짖거나 그쪽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헤이리와 함께 아버지가 계실지도 모를 옛 고향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숲속에서 기적처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민구의 존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런 불효자식이 이제 와서 왜 나타났다? 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버지가 걱정돼서 찾아왔겠지라며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 이장은 과거 민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터라 두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할아버지와 민구 사이를 오가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 애썼지만 30년이라는 깊은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강 할아버지와 민구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마당에서 부서진 집터를 정리할 때도 그들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몰랐고 민구 역시 아버지 앞에만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저기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으면 할아버지는 그저 어하거나 고개만 까딱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정적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그 마음의 강을 건너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두 사람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날 아들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아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었죠. 민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와 오기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뛰쳐나온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나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팍팍했고 그가 꿈꿨던 음악가로서의 성공은 멀기만 했습니다. 힘든 시절마다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지만 차마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던 세월의 무게가 그들의 현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가장 애쓴 것은 다름 아닌 헤일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영리하게 행동했죠. 할아버지와 민구가 마루에 앉아 어색하게 서로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을 때면 헤일이는 그들 사이로 파고들어 번갈아 두 사람의 얼굴을 핥거나 앞발을 툭툭 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구가 무심코 던진 나뭇가지를 물고 와 할아버지의 발치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헤일이를 쓰다듬는 모습을 민구가 물끄러미 바라보게 만들기도 했죠. 이 녀석은 때로는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두 사람을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그들 사이에 앉아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주며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헤일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30년 동안 단절되었던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헤일이는 특히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분위기가 험악해지려 할 때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럴 때면 낑낑거리며 두 사람 사이를 오가거나 누구 한쪽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슬픈 눈으로 다른 한쪽을 바라보곤 했죠. 마치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순수하고도 간절한 몸짓 앞에서 할아버지와 민구는 차마 서로에게 모진 말을 던지지 못하고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할아버지와 민구는 헤일이를 매개로 아주 조금씩이지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헤일이의 건강 상태나 식사 혹은 홍수날 헤일이가 겪었을 고생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놈, 그래도 용케 살아 돌아왔지 뭔가. 내가 그 계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던지 할아버지가 무심한 척 툭 던지면 민구가 그러게 말입니다, 아버지. 처음 발견했을 땐 정말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고 하고 대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헤일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로 반파된 집을 수리하는 일에도 민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흙더미를 치우거나 부서진 기둥을 세우는 정도였지만 점차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또 아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 내보거라. 하며 아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집을 고쳐나가는 동안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부자간의 정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먹함이 남아있었지만 꽉 막혔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구가 머뭇거리며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이입니다. 올해 7살 됐어요. 사진 속에는 민구를 꼭 닮은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손주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내 손주란 말이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것이 와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손주의 존재는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헤이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죠. 사진 속 어린아이의 해맑은 미소와 그 사진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민구의 모습 위로 헤이리가 가져온 또 다른 기적이 서서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사진을 본 그날 밤 강 할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고 수십 년 묵은 회한과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민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민구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민구야, 이리 와서 좀 앉아보거라. 민구는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모습에 긴장하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다. 할아버지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내 꿈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고집만 부렸던 것도, 너를 그렇게 모질게 내쫓았던 것도 다 이 못난 애비 탓이다. 30년 동안 너를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도 면목이 없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 손주 얼굴도 모르고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의 그 눈물 앞에서 민구 역시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온 뒤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차마 아버지 앞에 다시 나타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구 역시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꿈을 좇는다는 핑계로 가족을 등졌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을지, 또 홀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원망,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이 모든 감격적인 화해의 순간을 헤이리는 바로 그들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한다는 듯 번갈아 두 사람의 얼굴을 하차주기도 하고 그들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비비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헤이리의 따뜻한 체온과 순수한 눈빛은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마지막 불씨가 되어주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오열 끝에 할아버지와 민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용서와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3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의 강을 건너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화해의 중심에는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연결해준 충견 헤이리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극적인 화해 이후 강 할아버지와 민구 그리고 헤이리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맞이한 것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과의 해묵은 갈등을 풀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생기가 감돌았죠. 민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곁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그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볍고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어색했던 대화는 이제 제법 자연스러워졌고 식사 시간에는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늘 헤이리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할아버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손주와의 관계였습니다. 민구는 아내와 아들 서준에게 아버지와의 화해 소식을 전했고 며칠 후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서준이의 첫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서준이는 민구를 꼭 닮은 눈이 크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씩씩하게 인사하는 손주의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또다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내가 서준이구나. 이 할애비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할아버지도 화면 속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주의 모습에 금세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서준이는 화면에 함께 나타난 헤이리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와, 강아지다. 할아버지,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엄청 커요. 헤이리 역시 화면 속 서준이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주는 헤이리를 매개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금세 극복하고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통화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손주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구는 아버지와 함께 살 새집을 짓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홍수로 반파된 낡은 흙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약간의 지원금을 보태 아담하지만 튼튼한 새집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민구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자재를 구입하고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나와 아들에게 잔소리 반, 격려 반의 참견을 하며 힘을 보탰죠. 기둥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이놈아. 석가래는 좀 더 굵은 놈으로 써야 튼튼하다. 할아버지의 구수한 입담에 공사 현장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헤이리는 그들 곁을 어슬렁거리며 공사 감독이라도 하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짓다가도 일꾼들이 던져주는 간식을 받아먹으며 재롱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땀 흘리며 집을 지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30년 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쌓아 올리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도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틈틈이 공사 현장에 들러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부녀회에서는 일꾼들을 위해 푸짐한 새참을 마련해 오기도 했죠. 특히 헤이리의 기적적인 생환과 강 할아버지 부자의 극적인 화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덕분에 새집 공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헤이리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명실상부한 마을의 마스코트이자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듯 보였습니다. 새집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강 할아버지와 민구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또 다른 문 하나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구의 어머니이자 할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이었습니다. 민구가 집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홀로 아내의 제사를 지내왔지만 그 빈자리는 늘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민구 역시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죠. 새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민구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어머님 기일에는 저도 함께 제사 모시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용서와 이해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일, 할아버지와 민구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민구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단란했던 옛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사상에는 아내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졌고 두 부자는 나란히 절을 올리며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내를 추모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드리는 제사. 그 엄숙하고도 경건한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와 민구는 말없이 서로의 슬픔과 그리움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민구에게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첩을 건네주었습니다. 민구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헤이리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때로는 그들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거나 손등을 하치며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온전히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웃을 일이 많아진 덕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찾아오는 통증이나 기력 저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헤이리가 어김없이 할아버지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 먹을 시간을 잊고 있으면 약봉지를 물고 와 할아버지 앞에 놓아두거나 낑낑거리며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날씨가 궂은데도 무리하게 밭일을 하려 하면 길을 막고 버티거나 안쓰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만류하기도 했죠. 마치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민구는 그런 헤이리의 영특함과 충성심에 매번 감탄하며 아버지 곁에 헤이리가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고 도시의 손주 서준이의 여름방학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준이는 매일같이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며 시골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히 헤이리와 직접 만날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죠. 할아버지와 민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3대가 함께 보내게 될 여름. 그 설레는 기다림 속에서 오두막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헤이리는 마치 그 모든 행복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더욱 활기차게 마당을 뛰어다니며 두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이 시작되었고 손주 서준이가 시골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린 서준이는 처음 보는 시골 풍경과 할아버지의 모습에 잠시 어색해했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헤이리를 보고는 금세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헤이리다. 진짜 크고 멋있다. 서준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헤이리의 복슬복슬한 털에 얼굴을 부볐고 헤이리 역시 어린 손님의 등장이 반가운 듯 꼬리를 격하게 흔들며 서준이의 얼굴을 하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와 민구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30년의 단절을 넘어 이제 3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집은 할아버지와 민구 그리고 서준이와 헤이리가 함께 지내기에 부족함 없이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특히 서준이는 넓은 마당과 시원한 강가 그리고
무엇보다 헤이리와 함께하는 시골 생활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헤이리와 함께 강가로 산책을 나갔고 할아버지가 가꾸는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따거나 민구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헤이리와 함께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곤 했죠.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움과 가족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서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헤이리는 서준이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준이가 강가에서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하면 앞을 막아서거나 짖어서 경고했고, 잠잘 때는 서준이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지켜주었죠. 서준이 역시 헤이리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고 함께 공놀이를 하고 밤에는 헤이리의 이야기를 지어내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주와 헤이리의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아픔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는 헤이리와 서준이가 뛰어노는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그러나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완벽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민구 역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헤이리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치열하고 각박했던 삶 대신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온하고 충만한 삶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는 틈틈이 마을 일손을 돕거나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충직한 헤이리와 함께하는 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 서준이와 함께하는 여름날은 꿈결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준이는 헤이리의 요란한 하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고 할아버지가 차려주신 구수한 누룽지와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채소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헤이리와 함께 강가로 달려나가 물수 제비를 뜨거나 다슬기를 잡았고 오후에는 민구 아빠와 함께 뒷산으로 올라가 매미채를 휘두르거나 작은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헤이리는 그림자처럼 그들 곁을 함께했습니다. 서준이가 물가에서 미끄러질 뻔하면 재빨리 옷자락을 물어 균형을 잡아주었고 산길에서 길을 잃을까봐 늘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으며 밤에는 서준이 방 앞에서 든든하게 보초를 섰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최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할아버지 댁을 찾아와 마당 평상에서 작은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회포를 풀었고 아이들은 헤이리와 함께 마당을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죠. 서준이는 이미 헤이리를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하며 어깨를 으쓱거리는 골목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주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민구와 함께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그리고 서준이가 와준 덕분에 이 늙은이 인생에 다시 봄날이 온 것 같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민구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술잔을 채워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민구는 중요한 결심을 하고
아버지와 서준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서준아. 아빠가 여기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살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도시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시골 마을에 정착하여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서준이는 와. 그럼 헤일이랑 매일매일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하며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고 할아버지 역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내가 정그렇다면야 이 늙은이는 더 바랄 것이 없지. 그날 그들은 함께 강가로 나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활짝 웃는 할아버지와 민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서 해맑게 V자를 그리는 서준이 그리고 그들 발치에 늠름하게 앉아있는 헤이리까지. 3대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은 헤이리가 가져다준 기적과 사랑의 증거처럼 그들의 새집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헤이리는 그렇게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준 사랑의 천사였습니다. 강물이 수없이 제 모습을 바꾸며 흘러가는 동안 강 할아버지의 오두막에도 여러 번의 계절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30년의 단절을 넘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가족의 연은 헤일이라는 충직한 동반자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죠. 그들의 삶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혹은 혹독한 겨울 뒤에 찾아온 따스한 봄볕처럼 잔잔하지만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봄이면 할아버지와 민구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을 맞아 찾아온 서준이는 함께 텃밭에 새로운 생명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여전히 흙을 만지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겼죠. 그는 어린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호미지라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씨앗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준아, 이 작은 씨앗 속에 말이다. 앞으로 우리가 먹을 고추도 들어있고 향긋한 깻잎도 숨어있는 것이란다. 햇볕이랑 물이랑 그리고 우리 정성이 더해지면 이렇게 커다란 기쁨으로 자라나는 게지. 민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밭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의 야윈 어깨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배우는 아들의 모습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헤이리는 그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흙냄새를 맡거나 할아버지가 뽑아놓은 잡초더미에 코를 박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때로는 서준이가 서툰 몸짓으로 던져주는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와 꼬리를 치며 재롱을 부렸고 그 모습에 텃밭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아카시아 향기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진 봄날의 텃밭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과 같았습니다. 여름이면 그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 질녘게 강가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민구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서준이는 헤이리와 함께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다슬기를 잡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헤이리는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는 듯 했지만 서준이의 끊임없는 유혹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이내 서준이와 함께 물속을 첨벙거리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헤이리가 물고기 잡았어요. 서준이가 작은 피라미 한 마리를 들고 소리치면 할아버지와 민구는 박장대소를 터뜨렸고 헤이리는 마치 자신이 정말 큰일을 해낸 것처럼 으쓱대며 꼬리를 흔들었죠.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모여 앉아 탐스러운 수박을 나눠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과 풀벌레 소리,
그리고 헤이리의 고른 숨소리는 그들의 여름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구는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온 산과 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네 텃밭에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죠. 주렁주렁 열린 빨간 고추를 따고 탐스럽게 익은 감을 따고 땅속 깊이 숨어있던 고구마를 캐낼 때면 온 가족의 얼굴에는 수확의 기쁨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는 날은 그야말로 잔칫날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 방식 그대로 할아버지는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고, 민구는 묵묵히 무거운 배추를 날랐으며 서준이는 고사리 손으로 서툴게 양념을 버무리려 애썼습니다. 헤이리는 그 부산스러운 풍경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맛있는 배춧잎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기회를 엿보았고, 그 모습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죠. 정성껏 담근 김치는 겨우내 그들의 밥상을 든든하게 채워줄 것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민구의 아내, 즉 서준이 엄마까지 시골집을 찾아와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함께하는 명절에 감격하여 연신 눈물을 훔쳤고, 헤이리는 북적이는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이면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 할아버지의 오두막은 마치 동화 속 그림처럼 아름다운 설경에 둘러싸였죠.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린 헤이리 곁에서 할아버지는 서준이에게 무릎을 내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 겪었던 산속에서의 신기한 경험들, 그리고 헤이리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까지. 서준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민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군밤을 까주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화롯불 위에서는 구수한 군고구마 익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헤이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아니면 그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좋은지 가끔씩 잠꼬대처럼 끙끙거리거나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곤 했죠.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겨울밤의 풍경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늘어갔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죠. 민구는 이제 완전히 시골 생활에 적응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텃밭을 가꾸고 마을의 굳은 일에도 앞장서는 든든한 아들이자 가장이 되었습니다. 서준이 역시 방학 때마다 찾아와 할아버지와 헤이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랑스러운 손주로 자라났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늘 헤이리가 있었습니다. 헤이리도 이제 제법 나이가 들어 주둥이 주변에 희끗희끗한 털이 눈에 띄게 늘었고, 예전처럼 마냥 뛰어다니기보다는 할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아 햇볕을 쬐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애정 어린 눈빛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제일 먼저 달려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밤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잠들며 그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헤이리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가장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헤이리의 기적적인 생환과 그로 인해 이어진 강 할아버지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헤이리를 기적을 부르는 게 효심 깊은 충견이라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씩은 멀리서 일부러 헤이리를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마을 입구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충견 헤이리와 강태준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인정 넘치는 마을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헤이리의 이야기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쑥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헤이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그는 헤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이곤 했습니다. 이놈아,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강아지.